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배웠는데 이해가 잘 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분수가 있을 때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풀어보라는 문제는 풀어봤나요? 그중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제 4번에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번의 2번은 2-0.1x가 0.3x 플러스 0.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소수가 있을 때는 우리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을 곱해서 식을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우변과 좌변에 10을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되고 0.1에 10을 곱하면 1x니까 그냥 x 0.3x에 10을 곱하면 3x 다음 0.8에 10을 곱하면 플러스 8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x는 좌변으로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되고 우변은 8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만 남기고 없애주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4를 양변에 나눠주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4를 나눠주니까 3이 돼요. 근데 우리 마이너스를 나눌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 그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보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 나갈 땐 지금 1차 부등식에 분수가 있을 때를 배워볼 거예요.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은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들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풀면 아주 편리해요. 예제 4번 한번 같이 볼까요? 1차 부등식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마이너스 6분의 1x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봐야 돼요. 2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러면 우리 양변에 6을 곱해봅시다. 우변에 6을 곱하면 2분의 1x에 6을 먼저 곱해서 3x가 되고 3분의 4에 6을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x에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x가 돼요. 우리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기기로 했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돼요. 동량끼리 계산을 해보면 4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5번은 위의 방법대로 똑같이 같이 풀어볼게요. 4분의 1x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x이므로 우리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는 4와 2와 5의 최소 공배수이므로 최소 공배수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좌변과 우변에 20을 곱해주면 4분의 1x는 5x가 되고 우변은
2분의 1에 20을 곱하면 10이고 플러스 5분의 1x에 20을 곱해주니까 4x가 돼요. x들은 좌변으로 이항하면 5x 마이너스 4x가 10이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x는 1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는 x는 10보다 작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면 2번은 2분의 3 플러스 3분의 4x 이게 2분의 5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에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양변에 우리 6을 곱해봅시다. 6을 곱하면 9가 되고 6을 곱하면 8x가 되고 6을 곱하면 15x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x는 좌변으로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8x 마이너스 15x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가 되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1보다 크거나 같죠. x만 남겨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해주면 x는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여기가 4가 아니라 7이죠. 마이너스 7x를 8에서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x만 남겨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7을 나눠주니까 우변은 3이 되고 마이너스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지금까지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풀이 방법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먼저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이면 양변의 적당한 수 10의 거듭제곱이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들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다. 두 번째는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분배법칙을 통해 풀어서 정리한다. 세 번째는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다음 중 하나의 꼴로 정리한다. ax가 b보다 크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대신 여기서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눈다. 이때 a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건 배웠었죠. 따라서 1차 부등식의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표현하기 문제는 부등식 ax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부등식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부등식의 해는 1을 포함하지 않고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모든 수들이 해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 x라는 수는 1보다 크다가 이게 해죠. 그죠? 그럼 이 해를 이용해서 1번과 2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봐요. 알겠죠? 자, 이제는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앞에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에는 여러가지 수량과 관련된 문제 중에 1차 부등식에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노란 박스 한번 읽어보면 경민이는 체육대회에 쓸 응원도구로 3,500원짜리 현수막 1개와 400원짜리 막대 풍선을 몇 개 사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10,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막대 풍선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위에 문제 잠시만요. 자, 위에 문제를 우리 한번 밑에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경민이가 3,500원짜리 현수막 1개와 400원짜리 막대 풍선을 몇 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막대 풍선은 몇 개 산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대 풍선을 X개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막대 풍선을 X개 산다고 했고 현수막 1개에 3,500원짜리를 샀다고 했으니까 경민이가 내야 될 돈은 3,500원 현수막 1개의 값에 더하기 400원짜리 막대풍선 X개를 샀죠. 그죠? 따라서 현수막 1개의 값은 3,500원이고 막대풍선의 값은 400원이 40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게 경민이가 내야 될 총 금액이겠죠. 근데 이 총 금액이 10,000원 이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 얼마? 10,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부등식을 세어보면 3,500 플러스 400x가 10,00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부등식 푸는 건 전 시간이랑 바로 전에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x가 있는 것들은 좌변에 상수들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400 x는 10,000 빼기 3,500과 10,000 빼기 3,500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은 x만 먼저 계산을 하면은 400x가 얼마죠? 6,5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x를 구하기 위해서 x만 남기고 이 400을 양변에 나눠주면 x가 400분의 6,500이 되죠. 따라서 이거 0000 없애주고 4분의 65는 65 나누기 4를 해서 아마 계산을 해보면 x는 16.25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막대 풍선은 0.25개를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경민이가 살 수 있는 최대 막대 풍선의 개수는 16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경민이가 막대 풍선을 최대 16개를 사도 10,000원이 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현수막 가격 3,500원에 400원짜리 막대풍선 16개를 사면은 3,500원에 플러스 400 곱하기 16이니까 00 24 004 해서 6,400원. 이걸 계산해 보면은 9,900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경민이가 현수막 하나에 400원짜리 막대풍선 17개 산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격에 막대풍선 하나를 더 샀으니까 이 9,900원에 400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총 1,300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9,900원은 10,000원보다 작은데 이 1,300원은 10,000원보다 크죠.
따라서 경민이가 최대로 살 수 있는 막대 풍선의 개수는 16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는 이렇게 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로 미지수를 정해서 정하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떤 게 구하려고 하는 값인지 그 값을 미지수 x로 놓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워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푼 결과에 따라서 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이 4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두 번째 부등식 세우기, 세 번째 부등식 풀기, 네 번째 확인하기. 이 4단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종이컵 수거함에 종이컵이 한 개 더 쌓일 때마다 종이컵의 전체 높이는 0.5cm씩 높아진다고 한다. 현재 종이컵 수거함에 쌓인 종이컵의 전체 높이가 12cm이고 종이컵을 1m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할 때 종이컵은 최대 더 몇 개 쌓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우리 앞에 전 페이지에 나왔던 활용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그 순서에 따라서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미지수 정하기예요.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미지수로 놔야 될까요?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놓으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겠죠. 종이컵은 최대 더 몇 개 쌓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먼저 미지수 x를 종이컵 개수라고 놓으면 미지수 x를 종이컵 개수라고 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야겠죠. 자,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종이컵 전체 높이 하나 쌓일 때마다 0.5씩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x개 쌓으면 0.5x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당장 현재 쌓인 종이컵의 전체 높이가 12cm이므로 원래 12cm였다가 종이컵이 하나 늘어날 때 더해지는 높이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쌓인 높이가 되겠죠. 근데 이 종이컵은 몇 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1미터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든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여기는 미터로 돼 있으니까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미터는 100cm이므로 100보다 이 앞에 있는 저변의 식이 더 작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10을 곱해줄 거예요. 곱해보면 5x 플러스 120은 1000보다 작거나 같다. x만 빼고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5x는 1000-120이 되고 1000-120은 880이죠. 그러면 x는 양변을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880이 되고 이 5분의 880은 나눠보면 176이 돼서 x는 17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종이컵의 개수를 x라고 넣었으니까 이 종이컵의 개수는 최대 176개까지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쌓을 수 있는 종이컵의 개수는 따라서 x는 176개예요. 우리가 부등식을 풀고 그 부등식의 푼 거를 위해서 x의 값을 구했으니 이 값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원래
12cm의 종이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0.5씩 늘어나는 176개의 종이컵을 더 쌓으면 몇 cm가 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12 하고 여기다 0.5를 곱하면 플러스 88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100이 돼서 우리 1m는 100cm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 맞기 때문에 확인하기까지 마쳐서 최대 종이컵은 176개 쌓을 수 있다고 풀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문제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상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40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0분이 걸리고 시속 4km로 걷는다고 할 때 기차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려면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우리 미지수는 구하려는 걸 x로 놔야 되니까 대략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그 상점과의 거리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미지수를 정했으니까 식을 세워야겠죠? 근데 식을 세우기 전에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있나? 거리, 속력, 시간. 이 그림 기억하는 학생들 있나요? 자, 이거 거리 시속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억해 두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지금 40분, 10분, 시속 지금 단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분과 분들을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해볼게요. 자, 4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전체 60분 분의 40분이므로 이거는 3분의 2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체 60분 분의 10분이므로 6분의 1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세울까요? 자, 기차역에서 그 상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4분의 거리 x라고 나왔으니까 4분의 x.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10분 걸렸으니까 그 10분을 시간으로 바꾼 6분의 1을 더해주고 갔다가 오는 거니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걸리겠죠? 그래서 4분의 x. 근데 이 모든 거를 행하고 걸려야 되는 시간은 4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3분의 2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부등식은 4분의 x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4분의 x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분수가 있으니까 우리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들을 곱해서 이 분수들을 없애봅시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이므로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3x 플러스 2 플러스 3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2 플러스 2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해보면 6x가 6이 되죠. 따라서 6을 양변에 나눠주면 x는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상점까지 거리를 1이라고 했고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최대 1이 돼서 x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x를 구했으니까 이 x가 문제
조건에 맞는지 구해보려고 시간에 대한 식 다시 써볼게요. 시속 4km로 속력으로 1km 갔고 물건을 사는데 6분의 1 시간이 걸렸고 다시 돌아오는데 4km의 속력으로 1km의 거리를 달렸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12분의 3 플러스 12분의 2 플러스 12분의 3이 돼서 12분의 8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약분을 하면은 3분의 2가 되죠. 4로 약분을 하면은 3분의 2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 3분의 2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3분의 2시간이 걸리므로 문제의 뜻에 맞아서 이 부등식을 잘 풀었다고, 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문제 7번은 준수는 친구와 도서관에서 오후 5시 30분에 만나기로 하였다. 준수는 오후 5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분속 50m로 걷다가 도중에 늦을 것 같아서 분속 90m로 걸었더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준수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1.2km일 때 준수가 분속 90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려면 1단계에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미지수 x는 우리 구하고자 하는 준수가 분속 90m로 걸은 거리, 이거를 우리 미지수 x라고 놓을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쓰기 좀 기니까 이거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미지수를 정했으니까 식을 세워야겠죠. 근데 우리 분속 50m, 분속 90m인데 거리가 1.2km예요. 이 km를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 먼저 1.2km를 미터로 바꿔줄게요. 미터로 바꿔주면 1200m가 되고 지금 한 가지를 더 정해놔야 되는데 전체 거리가 1200인데 그 중에 50km, 분속 50m로 걷는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 50m로 걷는 거리를 이렇게 정해줄게요. 분속 50m로 걸은 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처음에 분속 50m로 걸었으니까 50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분속 50m 분의 거리 1200 마이너스 x시간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90m로 걸은 시간 분속 90m 그 다음에 거리가 x이므로 시간은 90분의 x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총 걸린 시간이 늦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20분보다 적게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20분 이하 걸렸다 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자, 식을 세웠으니까 부등식을 풀어야겠죠. 자, 분수가 있으므로 분수를 없애주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1200 50과 90의 최소 공배수는 450이니까 양변에 450을 곱해주면 9 곱하기 1200 마이너스 x 플러스 5x 이게 450이니까 9000보다 작거나 같다. 괄호 있을 땐 분배법칙 해줘서 식을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분배법칙 하면 1800 마이너스 9x 플러스 5x는 9000.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고 숫자가 있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800이 돼요. 따라서 x를 남기고 다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주면 x가 되고
아니 1800을 4로 나눠주면 450이 되죠. 그죠? 450이 되고 마이너스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죠. 따라서 준수가 분속 90m로 걸은 최소 거리는 가장 적게 걸었을 때가 450이므로 x가 450m가 돼야 돼요. 우리 450m로 걸었을 때 맞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확인을 해보면 1200m에서 450m를 뺀 거리를 50, 분속 50으로 걸었고 그 다음에 분속 90으로 450m를 걸었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50분의 0, 5, 750이 되고 플러스 90분의 450이 돼요. 약분을 해서 구해주면 50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은 15분이고 90m로 걸었을 때의 시간은 5분이므로 둘이 더하면 20분이 돼서 문제에 해당하는 해를 구하게 됐죠. 문제 7번까지 풀어봤는데 밑에 확인하기 1번에 있는 네 문제는 직접 풀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도 사실 온라인 강의를 처음 찍어봐서 많이 떨리고 수업을 잘 하는 건가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도록 해요. 수업 잘 봐줘서 고맙고 여러분 안녕.